1인자와 2인자의 싸움으로 좀 제2의 하웨이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트럼프 마음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또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과 신흥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경환 위원님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신냉전 시대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나 뭐 G2 간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누가 되더라도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운명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예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미중 간의 이제 실력 차가 굉장히 좁혀지면서 결국에 그 1인자와 2인자의 싸움으로 좀 비화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래서 예전 이제 단어지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얘기지만 사실 그 기존의 패권국이 특별하게 뭔가를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도 신흥국이 너무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올 경우에 전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이제 세계 무대에 많이 데뷔를 시켜줬고 또 2000년대 초반에 WTO 가입을 통해서 중국이 수출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반열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내부 정치적으로 미국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그 양쪽에 어떤 정치와 경제적으로 부딪히고요. 앞으로 이게 무역뿐만이 아니고 외교라든지 정치, 안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보, 기술 이런 분야에서 확장이 되면서 쉽게는 안 끝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저희가 한 10에서 20년까지 과거 일본 사례를 봤을 때는 80년대 굉장히 길어지는 싸움이 아닐까. 그래서 긴 그림에서 좀 사실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역 전쟁에서 저희가 무역 전쟁 얘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웨이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사실 보면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이 사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10년, 20년 또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화웨이는 뭐 저도 중국에 한 10년 살았지만 중국의 약간 자존심 같은 기업이고요. 저희랑 삼성전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알려진 바대로는 핸드폰이나 통신 장비에서 거의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라서 사실 건드린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정밀 타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지금 통신 장비 분야라든지 또 새로운 반도체 분야라든지 또 핸드폰 이런 분야에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최근 5년 동안 역점 사업으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핵심 사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겠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칩 분야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 업체들한테 뭐 어쩔 수 없이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임가공을 하는 세계 공장에서 정말 기술 강국이 돼보겠다는 그런 분야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전략들에 대해서 80년대 일본한테 미국이 견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적절한 견제가 들어왔고 그 대표 타겟이 이제 화웨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웨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트럼프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설사 이게 봉합이 좀 되더라도 다른 기업을 또 잡아서 사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앞으로의 그런 글로벌화나 고속 성장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의 하웨이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GT라는 장비 업체가 그랬고요. 또 올해도 화웨이가 이제 건들면서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계속 중국 기업들을 견제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사설이지만 이 무역 분쟁에서 팀장님은 어느 편에? 무조건 한국 편을 들고 싶은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수출로 보자면 중국 의존도가 높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미국 의존도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좋게도 또 활용될 수 있지만 한국이 좀 중간에서 애매한데요. 굳이 편을 들자면 사실 지금 현재 양쪽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하는 부분은 미국의 취지에 나름 동감을 합니다. 대신 제가 중국을 분석하고 또 중국 주식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선택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국이 너무 세게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을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해를 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증시와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이 이제 글로벌 수출 그런 어떤 그 라인에서 항상 저희가 소재라든지 저희 우량한 그런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위축되거나 중국이 내수가 어려워지면 수출 대상국이 저희가 중국이거나 혹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뭐 지금 사실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수요가 둔화되고 이런 요인들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고용이나 임금 쪽으로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체감적으로 뭐 대학생분들이나 굉장히 젊은 분들이 느끼긴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내수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출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수출에 조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 저희에게 타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중국이 다 따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조선이 그랬고 철강이 그랬고 화학이 그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걸 적절히 지금 약간 기술을 꺾고 견제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간을 좀 벌고 새로운 컨텐츠나 여러 가지 뭐 저희 한류도 좀 좋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계속 충격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뭐 심심찮게 저희가 볼 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걱정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국 투자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국내에서 중국 펀드만 해도 상당히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버신 분도 있지만 사실 워낙 중국 시장에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셨거나 좀 비싼 가격에 샀을 경우에 사실 아픈 기억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저희 90년대 후반에 뭐 IMF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결국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그러면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되고 차라리 미국을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도 100% 맞출 수는 없고요. 대신 중국이 생각보다 수출국으로 알고 계시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전체적으로 그 상장된 기업들 주식이 한 80% 정도는 사실 내수에서, 그러니까 내수 소비나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버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14억의 인구나 이런 시장이 엄청 크다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내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을 저희가 중국에서 사라고 하면은 조금 아닐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 훨씬 빠른 성장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진 텐센트나 알리바바라든지 또 최근에 뜬 중국의 주류 업체 중에 마오타이라든지 굉장한 그 내수를 가지고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째려봐야겠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아직 굳건히 있고 또 우리보다 성장이나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르면 미국만 치우치거나 다른 어떤 기타 시등국보다도 또 중국의 내수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공략을 하면 저희가 새로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이나 저희 오리온 같은 새로운 국내 내수주들 같은 좋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좀 싸졌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런 쪽으로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구독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